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거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저쪽 편이 돼가지고 배우자를 같이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배우자가 이혼을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고부 갈등이나 명절 이혼을 없애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명절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한마디면 사실은 여자들은 다 말이 풀리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운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일 기준해서 이번 주에 구정 연휴가 끝났거든요. 명절 전후 해가지고 사람들의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막 그 주제로 나오는 게 명절 이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절과 관련된 이혼 갈등 이런 것도 사실은 패턴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변호사 초기 때 10몇 년 전에 그때의 이혼 사유들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1, 2, 3위 중에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명절 이혼, 고부 갈등 막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시간이 지나면서 명절에 뭔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찾아오시거나 내가 못 살겠다 하면서 찾아오셔서 이혼하시겠다는 분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는 시어머니 그다음에 뭐 장모님 분들도 젊으신 세대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겪었던 일을 물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뭐 제사도 없애고 아니면은 제사를 안 없앤다고 간편히 지내거나 간단히 지내거나 아니면 명절 때 이제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간단한 식사 정도로 끝내면서 이제 명절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사실은 며느리만 막 너무 힘들게 일을 하던 시절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많이 사라졌죠. 그런 것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서 이제 변동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굉장히 큰 거는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그 명절 문화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2, 3년 동안 거의 고착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도 괜찮구나 사실은. 그러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좀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여행도 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반드시 명절에는 뭐 지방에 있는 어디에 있는 그런 어디를 뭐 각자의 뭐 본가를 방문해야 된다 이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냐면은 정부에서 막아 안보만 주고받자 그렇게 했는데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유난 떤다 너네는 내려와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냐. 상대방 배우자는 애들이나 뭐 이렇게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 거냐 지금 그걸로 갈등이 된 사건은 정말 많아요. 가네마네 하는 사건으로 그렇죠. 서로 그 입장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거치면서 또 그렇게 됐고 요즘에 이제 명절과 관련된 이혼 상담을 뭐 요청하시는 젊은 부부들은 또 완전히 다른 패턴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명절에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 자체가 토픽이 사실 주제가 되지 않던 시절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게 명절에는 시가에 가서 차례를 지내거나 아무튼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처가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안 가거나 뭐 이런 식의 구습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 남녀가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조차 당연히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요즘엔 아예 양상이 달라졌죠.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 가족계획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전에도 무슨 가족계획 세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결혼을 하면 애를 낳는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요즘에는 애를 낳을지 말지 언제 낳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다 체크가 돼야 되고 그게 안 맞으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진짜 중요한 게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의 방문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족과 관련된 문제도 다 체크를 꼼꼼히 요즘에 한단 말이에요. 결혼 전에 이제 앉혀놓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죠. 일종의 약속을 하는데 큰 명절이 2번이니까 설날 명절에는 아내 집 먼저 가고 추석에는 남편 집 먼저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나름의 약속이 됐었는데 딱 결혼하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죠. 누군가가 그 약속을 깬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요즘에 추세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맞겠다라고 그냥 되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오케이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막상 너네 언제 올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 사실은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쪽 집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약속을 깬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거죠. 뭐 그때는 이제 뭐 너 왜 약속을 깨냐 어쩌죠. 그러면은 뭐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네가 뭐 잔다르크냐 뭐냐 무슨 무슨 뭐 기존에 지켰던 이 약속이 싸워서 그래 원래 그렇게 하자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한쪽이 오히려 그럼 굽혀서 그러면은 다시 조율을 하면 되겠지만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건 신뢰관계 훼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부분에서 사실은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고 그러면은 헤어지는 소순으로 굉장히 많이 가요. 정말로.
시가에 가가지고 뭐 며느리로서 식모 취급을 당하고, 그쵸? 명절 때 갈등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1년에 2번 겨우 그거 갖고 고생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유세냐. 아내분들, 며느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거든요. 육체적 노동 때문에 내가 너무 그게 힘들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 시간을 그 시가에서 거치면서 같이 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게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시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시간을 공유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사실은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거 같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 전 붙일 수 있죠. 즐겁게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거치면서 나한테 상처되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런 행동까지 곁들인다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변호사님, 나 너무 시어머니가 너무 모진 말을 하고 나를 막 너무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고 막 그런다. 갈 때마다 못 살겠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한테 잘못이 없어요. 왜? 그분들이 보통 나이가 70대, 80대 이러신 분들이거든요. 평생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과 행동이 잘잘못을 떠나서 그분은 그냥 그런 분인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문제는 누구예요? 배우자겠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거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저쪽 편이 돼가지고 배우자를 같이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배우자가 이혼을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없애려고 하면 사실은 배우자가 부단히 사실은 눈치를 보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중간에서 솔선수범해서 막아줘야 돼요. 엄마 왜 이래? 하면서 막아줘야 되고, 사실은 고부 갈등이나 명절 이혼을 없애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명절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한마디면 사실은 여자들은 다 말이 풀리거든요. 당신 수고했네. 당신이 고생이 많았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 한두 마디면요, 사실은 육체노동이고 뭐 그런 거 다 그냥 다 조용히 끝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사실 못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 혼자 무슨 뭐 며느리 하냐 뭐 이러면 하기 시작해가지고 다 그러고 산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러는 거 한두 번이냐. 너가 예민하게 군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우자를 탓하니까 사실은 배우자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상을 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신중하고 따뜻하게 해야지, 사실 서로 배려하고 자그마한 그런 어떤 뭐랄까 눈치라고나 할까,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의 마음을 싹 풀게 하거든요. 요즘에 좀 달라진 명절 이혼과 관련된 내용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